안녕하세요. 서울 영등포에 거주 중인 30대 이혼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작년에 이혼했고 숨겨진 내연녀의 정체를 알자마자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간 저를 농락했던 대가를 확실히 전해주고자 두 년놈들에게 복수도 했습니다. 세상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편인 척 가증스럽게 굴다가 우연히 두 얼굴을 알게 됐어요. 남편을 충분히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철석같이 믿으면 안 되나 봅니다. 제 사연을 통해 본인의 배우자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맞벌이 부부였고 남편은 직업 특성상 출장이 잦았어요. 저도 일을 하는 터라 같이 시간 보내기 힘들었지만 그만큼 남편이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 사이는 견고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아무튼 이건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는 거로 하고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건 그녀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녀라 함은 바로 남편의 내연녀예요. 결혼식을 올리고 해외로 신혼여행을 갔을 때 그 여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신혼여행 중 남편은 급하게 회사 일을 하나 처리해야 한다면서 제게 백화점에서 쇼핑하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가방 있으면 선물로 사주겠다며 카드까지 챙겨줬어요. 저는 남편을 기다리며 홀로 쇼핑했고 진열되어 있는 가방을 살펴보다 마음에 드는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 싶어서 손을 뻗어 가방을 잡았는데 다른 손이 불쑥 튀어나오더니 제 손에 들려있던 가방을 확 채갔어요. 예쁘네. 이게 좋겠어? 그 여성의 첫인상은 강렬했습니다. 까만 선글라스에 새빨간 립스틱. 제 손에 들려있던 가방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아간 뒤 자연스럽게 가방을 이리저리 보더니 매장 직원에게 가방을 사고 싶으니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를 잘하기는 했지만 중간중간 한국말도 섞여 있어서 같은 한국 사람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방금 제게 한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저기요, 한국분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잘 보고 있는 가방을 확 빼앗아 가시면 어떡해요? 그럼 안 돼요? 다 보라고 둔 가방이고 그쪽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제가 먼저 살펴보고 있었잖아요. 이 가방이 보고 싶으면 살펴봐도 되냐고 물어보던가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무런 말도 없이 가로채듯이 확 뺏어가는 건 아니죠. 그쪽 것도 아닌데 내가 허락받고 가져가야 할 이유가 있나? 웃겨 정말. 그 여자는 제 말에 기분 나쁜 듯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가방을 보여주자 저를 무시하며 살펴보기 바쁘더군요. 뭐 이런 무리한 사람이 있지?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아 가방만 사고 얼른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직원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가방을 구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 역시 저와 같은 걸로 구매하겠다고 했죠. 그때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가방이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그 무리한 여성은 선글라스를 벗어 저를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자신에게 양보하라고 했습니다. 그쪽이 양보하죠. 이 가방은 그쪽한테 안 어울려요. 소화 못할 것 같은데. 소화를 하던 못하던 저는 그 가방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 가방에 관심 보인 건 나고 먼저 사겠다고 한 것도 나예요. 그러니 양보는 그쪽이 하셔야죠. 번호표 뽑고 사는 것도 아니고 먼저 사겠다고 말하면 그쪽 게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따지면 나도 저 멀리서 그 가방 보고 왔어요. 마음에 들어서 살펴볼까 싶어서 왔는데 내가 보고 있던 가방은 그쪽이 집어서 본 거라고요. 그럼 이 가방 내 거 맞죠? 내가 먼저 마음에 들었으니까. 뭐라고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쪽이 이 가방 보고 여기 온 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먼저 잡은 건 난데? 믿고 안 믿고는 그쪽 자유지만 난 이 가방을 꼭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포기해요. 이 가방을 위해서라면 어울리는 사람이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나랑 완전 찰떡인데. 이봐요. 그 여자는 정말이지 개념 없고 당돌한 사람이었어요. 본인은 죽어도 양보해줄 마음이 없으니 저더러 알아서 하라며 선전포고를 하더군요. 대체 가방이 뭐라고 여자의 눈에서 살기까지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이 가방을 손에 넣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였다고나 할까요? 곧 있으면 남편에게 연락이 오기로 한 시간이고 이런 여자와 같이 싸워봤자 수준 떨어지는 행동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가방 필요 없어졌으니 사든지 말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만나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백화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은 뭐 그런 여자가 있냐며 저와 같이 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기분 나빴지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서 같이 뭐라고 해주니까 기분이 풀리더군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안 좋은 순간을 뭐하러 계속 생각하나 싶어 그냥 잊고 맛있게 식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저희 쪽으로 다가와서는 아는 척 인사를 건넸어요. 네? 긴가민가 했는데 맞네. 아까 우리 백화점에서 봤잖아요. 남편분이랑 식사하러 오셨나 봐요? 나도 여기 맛있다길래 밥 먹으러 왔는데 어쩜 여기서 다 만나요. 이걸 인연이라고 하나? 사실 아까 그 일 있고 나서 미안했거든요. 가방 그게 뭐라고. 그냥 이해하고 양보할걸. 나 때문에 기분 많이 상했죠? 사과할게요. 네, 뭐... 식사 중 그 여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행색과 말투가 이상했어요. 백화점에서의 분위기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행색도 그렇고 제게 친근히 말하는 말투도 아까와는 달랐어요. 막무가내로 나가며 사람을 무시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니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속 좋게 거절하는 것도 우습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더니 그 여자는 고맙다면서 제게 본인의 명함을 주더군요. 이거 내 명함이에요. 나한테 가방 양보해줬으니 나도 뭐 하나 주고 싶네요. 여행사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여행 갈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제가 아주 멋진 여행을 선물해드릴게요. 잊지 말고 꼭 한번 연락주세요. 그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 여자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다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의 내연녀인 줄도 모르고 저는 그냥 웬 이상한 여자인가 보다 싶었죠. 건네받은 명함을 크게 볼 생각도 안 했고 가방 어딘가에 넣어놓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온 우리 부부는 그때부터 주말 부부와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앞서 말했듯 남편이 잦은 출장으로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남들은 한참 신혼인데 외롭겠다면서 걱정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물론 사람인지라 외롭기는 했죠. 하지만 일 때문에 바빠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외롭듯 남편 역시 외로운 건 마찬가지잖아요. 자주 못 보는 만큼 애틋함이 더 커진다고나 할까요? 결혼하고 3년 동안 주말 부부처럼 지내니까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운 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남편의 노력이 컸어요. 여보, 나왔어. 생각보다 일찍 왔네. 당신 보고 싶어서 얼른 왔지. 잘했네. 나도 당신 언제 오나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씻고 옷 갈아입고 나와. 쓰레기만 버리고 얼른 맛있는 밥 차려줄게. 아유, 그 고운 손이 이게 뭐야. 이리네. 내가 버리고 올게. 아니야, 내가 버리면 되는데 뭘. 글쎄, 이건 내 담당이라니까. 마음 같아서는 매일매일 여왕처럼 모시고 싶은데 출장 가느라 그러지도 못하잖아. 그러니 이렇게 집에 왔을 때만이라도 여왕 대접 실컷 해야지. 자, 얼른 가서 버리고 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밥도 내가 차릴게. 당신 좋아하는 파스타 해줄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히 쉬고 있어. 남편은
평소에도 자상했지만 출장 다녀오면 자상함이 더 배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저를 여왕처럼 떠받들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고 했어요. 남편한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남편은 본인 마음 편해지려고 이러는 거라면서 귀념치 말라고 했습니다. 본인 일 때문에 도와주지도 못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주지도 못하는데 집에 있을 때는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여왕 대접을 극진히 하곤 했어요. 진짜 누가 보면 제가 여왕인 줄 알 만큼 저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남편이 다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저런 남편이 어디 있냐며 너무 가정적이고 자상하다고 시집 한번 잘 갔다며 부러워하곤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저를 속이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함께 못 있어줘서 미안하고 그만큼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라 생각했거든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발단은 출장에서 다녀온 남편이 건넨 선물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뭐긴 당신 주려고 산 선물이지. 출장 갔다가 당신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샀어. 어때? 마음에 들어? 당연히 마음에 들지. 누가 사온 건데. 그나저나 뭐 안 사와도 된다니까. 저번에도 사다 줬잖아. 에이, 어떻게 그래. 가는 곳마다 당신 생각나는데 어떻게 안 사? 하여간 우리 남편 엄청난 사랑꾼이라니까. 짠! 어때? 잘 어울려? 남편은 출장 갔다가 제 생각이 났다며 고급 선글라스를 건넸어요. 브랜드와 금액을 떠나서 그저 제 생각나서 샀다는 말이 참 좋았습니다. 남편이 뭘 사왔던 그저 고맙게 받았을 거예요. 그동안 남편이 많은 선물을 사다 주긴 했지만 남편에게 받은 선글라스는 유독 남달랐어요. 신혼여행 때 남편과 커플로 맞춘 선글라스가 있었는데 여행 중에 실수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꽤 속상해했었죠. 다시 사기에는 금액도 크고 그렇게 자주 착용할 것 같지도 않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남편에게 받은 선글라스가 그때 커플로 맞춘 선글라스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쓰며 소중히 다뤘는데 그만 실수로 떨어뜨리면서 접히는 부분이 덜렁거렸습니다. 남편이 준 선물인데 얼마 못 가 망가진 게 속상하기도 하고 이걸 남편에게 말하기도 뭐해서 그냥 조용히 AS 받을 생각으로 해당 매장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점원이 제게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글쎄 이건 AS 불가 상품이라고 하더군요. 이거 여기 매장에서 산 건데 AS 되죠? 선물 받은 거라 영수증은 따로 없는데 비용 많이 나올까요? 네, 잠시만요. 손님. 이건 AS 불가 상품인데요. 왜요? 여기 상품인데? 이건 판매 상품이 아니라 저쪽에 걸려있는 원피스를 구매하신 손님분께 이 선글라스를 행사 상품으로 드리고 있어요. 선글라스 브랜드와 협업을 맺어서 한정 행사 상품으로 드리는 거라 AS는 어렵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기 걸려있는 옷을 사야지만 이 선글라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선글라스만 따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저희 제품과 협업 상품으로 나온 거라 한정 디자인이거든요. 직원은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다고 했고 저는 우선 알겠다며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정말 매장 직원이 말한 대로 이 선글라스만 따로 구입할 수 없더군요. 남편에게 받은 건 이 선글라스 뿐인데 그럼 원피스는 어디에 있는 걸까? 나는 분명 선글라스만 받았는데 원피스는 대체 누구에게 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원피스이다 보니까 여자에게 줬다는 건데 나 말고 줄 여자가 누굴까? 의심스럽더라고요. 남편에게 쉽사리 누구에게 줬냐고 묻기도 어려웠습니다.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괜한 오해로 남편을 의심하는 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상황을 보고 이야기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이 다가왔어요.
남편은 결혼기념일날 출장 갈 일이 없다면서 모처럼 근사한 곳에서 외식하며 우리의 결혼기념일을 축하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남편과 결혼 3주년을 축하하며 맛있게 식사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웬 낯선 남자가 갑자기 남편에게 달려들며 멱살을 잡았고 우리의 결혼기념일은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당신 누굽니까? 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그걸 몰라서 묻냐 이 자식아? 네가 내 아내랑 그렇고 그런 관계잖아. 뭐라고요? 나 네가 바람 피운 여자의 남편이다. 감히 임자 있는 여자를 건드려? 알고 보니까 너도 결혼한 유부남이더만. 가정 있는 놈이 내 아내는 왜 만나는 건데? 이것 보세요. 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막을 새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남편에게 욕을 해대며 천하의 더러운 불륜남이라 욕을 해댔어요. 남편은 그 남자의 손에 빠져나오기 위해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우리 남편한테 왜 이러는 거냐며 황급히 말렸어요. 그러자 그 남자 저를 한심한 눈초리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날 말릴 게 아니라 당신 남편을 한 대 쳐야지. 속도 안 상합니까? 당신 속이고 내 마누라랑 바람 피웠는데 뭐가 예쁘다고 편을 들어줘요? 그게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와서 멱살부터 잡으니까 이러죠. 그럼 내 앞에서 아내랑 바람 피운 놈이 앉아있는데 멱살 안 잡고 배겨요? 내가 이 상황에 신사답게 악수 건넬 때냐고. 내 마누라랑 시덕거리며 놀러다닌 것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요. 남자는 분노 가득한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보았고 금방이라도 한 대 칠 듯이 씩씩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시답지 않은 오해로 남편을 불륜남이라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분명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불륜남이라는 걸 입증할 증거가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남자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 있다고 말이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머니 속에 있던 여러 장의 사진을 꺼내서 제게 보여줬습니다. 자, 이거 봐요. 여기 이렇게 두 사람이 사진에 딱 찍혔잖아요. 이래도 내가 엄한 사람을 의심하는 겁니까? 남자가 건넨 사진 속에는 제 남편과 어떤 여자의 정다운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어도 틀림없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사진을 들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들고 있던 사진을 갈갈이 찢어버리며 소리쳤어요. 아니야. 이건 다 음모야. 어디서 함부로 남의 얼굴을 도용해?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몰라? 도영이라니? 그럼 이 사진 속 당신 얼굴이 가짜라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당신 두고 바람 피울 이유가 뭐 있어? 요즘 이렇게 얼굴 합성하는 거 일도 아니야.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이런 식으로 사기쳐서 돈 뜯어내려고 이러나? 이게 어디서 통했는지는 몰라도 난 아니야. 이딴 거 절대 안 속지.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남편은 절대 바람 같은 거 피우지 않는다며 억울하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아닌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나 이내 선글라스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면 원피스를 받을 사람은 그 여자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정말 나 몰래 바람 피우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한치의 거짓 없이 진실되게 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두 눈을 똑바로 보며 정말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 남자가 자신에게 돈 뜯어내려고 허튼 수작 부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말에 남자는 크게 분노했고 다시 한번 남편의 멱살을 잡으며 화를 냈습니다. 허튼 수작은 내 놈이 부리고 있잖아. 내 마누라랑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날 사기꾼으로 몰아?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보니 뱀처럼 교활한 놈이네. 가정 있는 놈이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웠으면 남자답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너 때문에 그동안 지켜온 내 가정 다 끝장나게 생겼어, 이 자식아! 경찰 부른다는 말이 우스워요?
명예훼손죄로 콩밥 한 번 먹게 해줘? 남편과 그 남자는 계속해서 큰소리치며 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인지 한 번에 알겠더군요. 아무리 연기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진심인 사람 앞에서는 거짓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남편을 쳐다보는 그 남자의 눈에는 원망과 복수심이 가득 찼어요. 그러나 남편의 눈에는 당황스러움만 가득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의식하는 듯 더 오버해서 억울한 사람처럼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숨겨왔던 질문을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그렇게 억울하다면 어디 한번 해명해봐. 나도 찜찜한 게 하나 있었거든. 당신 나한테 준 선글라스 기억해? 출장 갔다가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왔던 그 선글라스. 그거 정말 나 주려고 산 거 맞니? 당신까지 왜 이래? 이 사람 말에 동요하는 거야? 대답만 해. 대답할 게 뭐 있어? 말했잖아. 당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다고. 어디서? 어디긴 어디야. 출장 간 곳 매장에서 직접 샀지. 여보, 대체 뭐가 찜찜하다고 이러는 건데?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거 있어? 이 말도 안 되는 사진 보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니? 나도 매장 가서 직접 확인해봤거든. 뭐? 사실 얼마 전에 선글라스가 망가져서 AS 받으려고 매장에 찾아갔어. 그런데 직원이 그러더라. 이 선글라스는 행사 상품이라고. 원피스를 사면 같이 껴주는 거래.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선글라스만 줬잖아? 그야 내가 선글라스만 샀으니까 그렇지. 말했잖아. 매장 가서 직접 확인해봤다고. 내가 직원한테 선글라스만 따로 살 수 없냐고 안 물어봤을 것 같아? 따로 판매가 안 되는 한정판 행사 상품인 거 확인했어. 이제 당신이 답할 차례야. 원피스는 누구한테 있니? 원피스? 그게 무슨... 난 몰라.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당신이 잘못 들었겠지. 난 분명 선글라스만 샀어. 원피스 사면 같이 껴주는 건지 전혀 몰랐다니까. 아무래도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 당신이 오해할 만한 상황인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진짜 아니야. 제가 직원에게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잘못 들은 거라며 상황을 부인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자가 원피스라는 말에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제게 원피스의 색깔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설마 그 원피스 혹시 분홍색입니까? 네, 맞아요. 그걸 그쪽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긴요. 아내가 친구한테 선물 받았다면서 집에 입고 온 적이 있어요. 이제 보니 그 원피스 친구한테 선물 받은 게 아니라 이놈이 사준 거였네. 내 아내한테 원피스 사주고 받은 선글라스는 그쪽한테 준 거고. 에라이 천하의 나쁜 자식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내 마누라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냐고? 둘이 같이 회사 다니면서 눈 맞은 거야? 네가 먼저 우리 아내 꼬드겼지? 그렇지? 결혼했으면 본인 가정이나 충실할 것이지 어디서 가정 있는 여자를 꼬셔?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아주 회사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매장시킬 거야. 남의 가정 망치면 어떻게 되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라고! 남자는 다시 한번 씩씩거리며 남편에게 소리쳤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마지막에는 눈물을 다 보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보고 있는 남편을 보며 크게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고 남편에게 난리치던 남자를 말리며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밖으로 끌었어요. 보아하니 남편의 내연녀인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이 왠지 모르게 낯익더군요.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우선 나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나랑 이야기하자고. 나가긴 뭘 나가? 내가 죄 지었어? 이거나. 잠깐만요.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죠? 아니요. 본 적 없는데요? 남자가 보여준 증거 사진에는 여자의 얼굴이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라서 몰랐는데 실제로 보니까 분명히 어디서 본 적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어디서 봤을까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당신, 그 가방, 맞죠? 그때 그 백화점에서 나랑 가방 가지고 실랑이 했던. 그렇습니다. 제 앞에 있는 여자는 신혼여행 때 백화점에서 가방으로 실랑이 하던 여자였어요. 제 물음에 여자는 들켰다는 듯 인상을 찡그렸고 남편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 건지 알겠더군요. 뭐야, 두 사람? 그때부터 서로 그렇고 그런 사이였니? 그래서 괜한 질투심에 그날 가방 가지고 나한테 그랬던 거였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뭔 질투심으로 그랬다고? 맞잖아. 일부러 그런 거. 당신은 그때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일부러 접근해서 가방으로 골탕 먹인 거잖아? 우리 남편도 한 소설 쓰지만 당신도 만만치 않네.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 함부로 의심하지 마. 그깟 사진 몇 번 찍혔다고 불륜녀 불륜남 취급하지 말란 말이야. 모르겠지만 난 당신 남편이랑 일적으로 아는 사이야. 단지 그뿐이라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말이야. 비즈니스 차 호텔에서 회의할 때도 있어. 당신도 직장 다녀서 알 거 아니야. 호텔에서 일 거래처 직원이랑 미팅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남편은 당신처럼 그렇게 말 안 하던데. 이건 다 음모라고. 본인 얼굴 합성한 거라고 날뛰더라. 그런데 그쪽은 비즈니스 차 방문했다고? 둘이 거짓말을 하려거든 최소한 말이라도 맞췄어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다 들통날 거? 뭐라는 거야? 아무튼 우리 이상한 사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아무 사이 아니야. 그저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라고. 오늘 일 어디 가서 입방정 떨면 가만 안 둘 거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여자는 두 눈 똑바로 뜬 채 아무 사이도 아니라며 못 박았습니다. 그러고는 본인의 남편을 억지로 끌고 나갔어요. 그렇게 우리도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불륜으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으니 모두의 구경거리가 되었거든요. 철판 깔고 앉아서 밥 먹는 것도 우습고 이 상황을 매듭지어야 했기에 남편과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 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 알아낼 게 없다면서 조금의 거짓말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경고했어요. 만약 계속해서 날 속인다면 그만한 대가를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계속해서 아무 사이도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그 여자의 말처럼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라면서 오해하지 말라고 저를 설득했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은 믿으면서 남편인 자신의 말은 못 믿는 거냐며 서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정말 억울하다는 듯이 계속해서 부정하더군요. 연기를 하도 잘해서 하마터면 저도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그러나 계속되는 추궁에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다 맞아. 그 여자랑 나 내연관계야. 그런데 당신이 알기 전에 정말 정리하려고 했어. 나도 이런 생활이 힘들기도 하고 당신한테 미안하기도 해서 더 이상 만날 생각이 없었어. 정말이야.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둘이 어떻게 알게 됐니? 언제부터야? 그 여자 작정하고 우리 신혼여행에 따라온 거지?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여자인 거 알고 일부러 접근한 거잖아. 처음에는 진짜 비즈니스 관계였어. 거래처 직원이니까 가끔씩 만나서 회의한 게 다였거든. 그런데 우연히 술 한잔 하게 되었고 그때 실수하는 바람에 그런데 난 거기서 그만두려고 했어. 그런데 먼저 그 일을 빌미로 자꾸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몇 번 만났어.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만나게 된 거야. 어찌 보면 난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닌 거라니까? 나는 정말 그 여자한테 조금도 마음 없었어. 그 여자 먼저 작정하고 꼬리치고 당신한테 우리 사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자칫하면 당신이랑 헤어질지도 모르는데 그건 죽어도 못하겠고. 그래서 계속 만났던 거야. 그냥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었던 것뿐이라고. 나도 신혼여행 때 만나서 많이 놀랐어. 거기까지 쫓아올 줄은 몰랐거든. 여보, 내가 당신 속이고 허튼 짓 해서 정말 미안해. 마음에 없었다고 해도 잘한 건 아니지.
나한테 크게 실망하고 상처받았을 거란 거 잘 알아. 하지만 나는 정말 당신과의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어서 그랬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지 그 여자가 아니야. 이건 정말 당신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 날 걸고 맹세할 수 있다고? 이미 여태껏 날 속였는데 내가 그 말에 또 속을 것 같니? 당신은 정말 날 우습게 여기는구나.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다 들킨 마당에 또다시 속이려 들겠니? 속이는 게 아니야. 정말이라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고 그 여자한테는 조금의 마음도 없어. 정말이야. 방금도 했지만 난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그 여자한테 계속 끌려다닌 거라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니야. 당신이 다 알아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여자한테 끌려다닐 이유 없어. 이제 확실하게 정리할게. 그러니까 나 믿고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고 나 당신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지금처럼 평생 당신한테 잘하면서 살게. 상처 준 거 속지 않은 마음으로 평생 잘할게.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펑펑 눈물을 흘리며 제발 본인의 말을 한 번만 믿어달라고 애원했어요. 본인을 버리지 않고 계속 옆에 있어준다면 시키는 거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며 당분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사실 남편의 말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싫으면 어떻게든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많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노력하지 않았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 생각했어요. 정말 이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불쌍한 척 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남편에게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고 당분간 시댁에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홀로 집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골똘히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전문업체에 남편과 내연녀를 의뢰했습니다. 뭐든 좋으니 두 사람에 관해서 샅샅이 알아봐 달라고 했죠. 제가 따로 알아봐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 그들 몰래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고 저는 그 둘에 관하여 엄청난 정보를 얻게 되었어요. 글쎄 이것들이 저를 아주 기만하고 계속해서 속이려 들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과 내연녀는 일로 만난 사이가 맞고 서로 눈이 맞아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여자의 협박에 못 이겨 계속해서 끌려다녔다는 말과는 다르게 출장을 핑계로 그 여자와 여기저기 놀러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그 여자와 방문했던 음식점과 카페 CCTV를 운 좋게 얻을 수 있었고 영상 속의 두 사람은 너무도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쪽같이 날 속이고 철저하게 기만했다는 생각에 너무도 큰 분노가 몰아쳤어요. 이로써 확실해졌습니다. 그 내연녀는 작정하고 우리의 신혼여행을 따라왔고 여행 중 남편은 일 핑계를 대며 내연녀와 시간을 보냈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여자와 놀러 다니며 저를 속였습니다. 바쁜 일 속에서 끔찍이 아내를 챙기는 다정다감한 사람인 척 굴면서도 정작 뒤로는 내연녀와 딴짓을 하고 다녔죠. 그때부터 저는 오로지 복수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를 속이고 또 속인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내연녀에게 비싼 원피스를 사주고 제게는 사은품으로 받은 선글라스를 준 남편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다 들킨 마당에 계속해서 끌려다닌 거다. 조금의 마음도 없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가증스럽게 연기한 것도 역겨웠습니다. 날 우롱하고 만만하게 본 둘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야 제 속이 조금은 후련할 것 같았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본인 눈에도 똑같이 피눈물 흐른다는 걸 알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복수를 해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기가 막힌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보니까 둘은 남의 시선을 꽤나 의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게 최고의 복수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회사에 알릴 방법을 모색했어요. 그렇게 저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지 않는 선에서 그들을 엿먹일 대자보를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내연녀가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선에서 일반적인 의견 표현에 힘을 실어 대자보를 만들었어요. 이 정도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받을 일도 없을 거라는 변호사의 확인도 받았습니다. 또 회사와 가까운 곳에 부착하면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남편 회사 맞은편 건물에 사무실을 통으로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현수막에 대자보를 제작하여 창문에 붙였어요. 남편 사무실 창문에서 아주 훤히 보이게 말입니다. 그러자 회사 직원들은 하나둘 대자보에 관심 가지기 시작했고 점점 불륜남녀가 누구인지 엄청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 회사 맞은편 카페에 앉아 불륜남녀에 관해서 통화하는 척 했습니다. 남편 회사 사람들이 맞은편 카페를 종종 이용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회사를 찾아가서 말한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으면서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게끔 힌트를 줬어요. 그것도 저 혼자 다른 상대와 통화하고 있었고 그걸 들은 다른 직원들이 회사에 소문을 퍼뜨린 것이니 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죠. 아무튼 제 계획대로 회사에 소문이 있는 대로 퍼졌고 남편과 내연녀는 각자 책임을 지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 모든 게 제가 벌인 일이라는 걸 알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당신 짓이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딴 짓을 벌인 거야? 내가 싫으면 이혼하면 그만이지 이렇게까지 날 망가뜨려야 되겠어? 그래, 이제 속이 시원하냐? 이 바닥 소문 퍼지면 답 없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니까 속이 좀 후련해? 너 내가 이거 절대 그냥 못 지나가. 내 인생 망가뜨린 널 가만히 둘 것 같아? 너 때문에 회사고 뭐고 다 끝났으니까 평생 나 책임져! 내가 왜 널 책임져? 그러게 누가 바람 피우래? 그럼 그냥 이혼하면 그만이지. 뭐하러 그딴 대자보를 만들어서 사람 쪽팔리게 하냐고. 야,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 막말로 바람 한 번 피운 게 그렇게 죽을 죄야? 막말로 너한테 잘했잖아. 바람은 피웠어도 가정에 잘못한 게 뭐 있는데? 생활비도 꼬박꼬박 가져다 줬고 남편 노릇 잘했어. 여왕처럼 떠받들어 줬잖아. 그건 너 편하려고 한 행동 아니야? 의심 안 받으려면 가정적인 척 자상한 척 연기할 필요가 있었겠지. 그동안 네가 나한테 한 행동들 다 100% 진심은 아니잖아. 네 추악한 바람을 숨기기 위한 장치였을 뿐이지. 나한테 들킨 마당에 너 끝까지 거짓말하려고 들었어. 뭐? 그 여자한테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났다고? 웃겨 정말. 네가 이렇게 소름 돋는 두 얼굴이란 걸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야지. 그래야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 거 아니야. 그 뻔뻔한 낯짝도 더는 마음 편히 들고 다닐 수 없을 거고. 그리고 내가 널 왜 책임지니? 앞으로 시공창 같은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 나한테 빌붙을 생각 말고. 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게 준비했어. 네가 날 명예훼손으로 걸어도 별 소득이 없단 소리야. 난 법적으로 위반한 게 없거든. 괜히 애먼데 힘 빼지 말고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네 앞길이나 고민해. 아니면 네 내연녀랑 같이 잘 해보든가. 그쪽도 이혼한다며? 너도 그렇고 네 내연녀도 그렇고 이혼하면서 둘이 돈도 다 뺏기고 밥벌이도 시원찮을 텐데 앞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봐. 원래 끼리끼리 붙어 다닌다잖아? 야, 내가 그렇게 둘 것 같아? 내 돈이야. 네가 뭔데 뺏어? 내가 그 개고생해서 힘들게 번 돈을 너한테 왜 줘? 나 절대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직장도 잃고 남은 돈이라고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은 끝까지 가보자면서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래봤자 제 손에는 증거가 넘치도록 많은데 본인이 안 준다고 버텨봤자 무슨 소용인가요? 거기다 유책 배우자가 어디서 고개 빳빳이 들고 한번 싸워보자고 하는지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저도 더 독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 내연녀의 남편분과 연락해서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주기도 하고 이혼 관련된 정보를 나누기도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좋은 동지가 되었다고나 할까요? 남편이 아무리 버텨봤자 전적으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저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혼했고 저는 큰 위자료를 받게 되었어요. 상간녀 소송으로 받은 금액도 있었습니다. 아, 그 내연녀의 남편도
남편을 상간남 소송으로 고소해서 3천만 원 받아냈어요. 둘은 회사도 잃고 돈도 잃고 졸지에 모든 걸 다 잃게 되었죠. 저는 지난날의 아픔을 잘 극복하고 꿋꿋하게 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은 다 잃고 나니 이건 아니다 싶었나 봐요. 종종 찾아와서 다시 잘해보자는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렸지만 그때마다 경찰서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또다시 찾아와서 귀찮게 굴까봐 다른 곳으로 이사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렇게 제 복수는 막을 내렸습니다. 철저히 사료부터 매장시키고 돈도 빼앗고 아주 통쾌하고 고소해요. 이게 다 뿌린 대로 거둔 거 아니겠어요? 그 둘은 평생 서로가 한 짓을 반성하며 힘들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